안녕하십니까, 은퇴학생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첫눈이 내렸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네요.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참 총알같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방 12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요즘 참 살기 힘들다고 그러죠. 재취업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50대, 60대 보통 은퇴를 그때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60대의 은퇴에서는 참 이 재취업 참 난감하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노량진 학원가는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면 청년보다는 이제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준비생들로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노량진 학원가는 고시생이나 또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수험생 등 이런 분들로 가득 차서 정말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되겠죠. 지금 그만큼 은퇴 후 재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재취업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팁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재취업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도 2024년 6월 8일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우연히 따게 됐습니다. 근데 따게 된 거는 제가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동료들이나 다른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해서 상담 쪽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또 대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직업상담사 2급에 도전하게 돼서 작년 취득하게 됐고, 그래서 취득만 하면 뭐합니까? 취직을 한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다가 지금 참 원서도 넣고 면접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60 넘어도 원서 넣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넣어봐도 안 되고 하니 참 씁쓸하더군요. 정말 쓴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에 작년 12월에 우연찮게 시니어 취업센터라는 곳에서 취업 지원관을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가 있어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거기에 시니어 취업센터에 원서를 넣었고 그리고 1월 중순경에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죠. 10개월입니다. 한시적이고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페이가 높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냥 만족하고 보람을 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했던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60세에서 70세 초반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구직 신청을 하러 오시면 구직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구직 신청서 접수, 그리고 자료 관리하고 또 이제 이력서를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청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력서 작성해서 한 부 드리고 저희가 한 부는 스캔을 떠서 자료를 관리합니다. 자료 관리하고 엑셀에 입력해서 이제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고용24나 일자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인 정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구인 정보를 보고 이분들한테 매치를 시켜주는 그야말로 이제 직업 소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취업 정보도 주고 이제 직업 소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선 분야는 남성분과 여성분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은 주로 이제 아파트나 건물 경비, 그리고 좀 인기가 많죠. 학교 당직 분야,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이제 아파트나 건물 외곽 청소, 그리고 주차 안내, 그 다음에 또 기계식 주차 관리, 그리고 건물 관리,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미화가 많습니다. 미화라고 하면 청소죠. 아파트나 건물 청소라든가, 그리고 배식 도우미, 그리고 학교 청소, 사무실 청소 등등. 그리고 이제 퇴근 업무들도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파트타임으로 어느 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잠깐, 이틀이든 3일이든 퇴근으로 하는 부분. 그렇게 단기 또 알바 자리, 이런 파트타임,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랑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소개를 하고요. 이분들한테 알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선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취업해서 잘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또 면접이 안 됐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알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이제 개략적인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귀를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몰입해서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60세에서 70세 초반까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꼭 아셔야 될 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왕년에 나 잘 나갔어, 나 잘났어, 과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물론 과거 없는 현재는 없겠죠.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다시 붙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겠죠. 자, 현재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내가 뭐 잘 나가는 오너였건 뭐 이제 고위직 공무원 또는 고급 장교 또는 뭐 그 외에 또 대기업 간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려한 과거라든가 잘 나갔던 과거 이런 거는 다 그냥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이제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가끔 옛날에 너무 좋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 좋았다는 그 생각은 빨리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나 선배들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3년 이내에 그 고정관념이나 그 나쁜 습관 다 버려라. 아주 그냥 물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국장님이 계신데 퇴직을 하시고 나서 막 이력서 여기저기 다 넣으셨대요. 근데 뭐 어디 과장, 국장 뭐 화려한 이력 다 해가지고 썼는데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참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그 국장님께서 순진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력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냥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더라 하면서 이분이 참 경비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주택까지 사도 땄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비를 만족하시냐고 했더니 만족하고 그냥 건강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사례 있고 한 지인은 정말 아주 과거에 잘 나갔어요. 보면 뭐 좋은 위치에도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이분도 이제 어떤 게 힘들었냐면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융화가 안 됐어요. 제잘나맞아 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똑똑하게 하다 보니 이런 허드렛 일들 참 하질 못하는 것이죠. 정이 안 되는 것이죠.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어느 공원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신데요. 건강도 좋아지고 아주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네도 이제 퇴직했으니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융화해서 어떤 일이고 그냥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아주 조언을 남기시더군요. 여러분 과거에서 좀 벗어나 봅시다. 그리고 현재에 한번 충실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맛집이나 이런 데는 찾아가면 맛있는 거 먹죠. 우리가 집에서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뭐 끓일 때도 있고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조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조미료를 딱 들어가지고 그냥 착착 치고 뭐 후추도 있으면 착착 치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우리가 양념을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맛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참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없어요. 제가 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60대 초반의 분이신데요. 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 따지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집에서 무조건 가까워야 되고 지하철 타면 한 번에 가는 데를 가야 되고 월급은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쪽 환경도 좋아야 되고 정말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은퇴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는 지인들 뭐 이게 기술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정도는 받으십니다. 나이가 드셔도 그런 기술이 없고 하신 분들은 또한 경력도 없는 분들은 이렇게 받을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선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60% 이상만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하자. 무조건 한번 시작해보자. 저는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 어차피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자 하면 결국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가 내 입맛에 맞아야 돼. 내가 안 맞으면 나는 안 가. 나는 자격증 되게 많이 땄어. 근데 내가 이렇게 땄는데 이 정도 받아야 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격증 많이 딴 사람 뭐 몇백만 원 준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많죠. 그런 데가 많은 게 아니라 자격증만 20개, 30개씩 따신 분들은 뭐 엄청 많이 받겠죠? 전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착각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점점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데요. 세 번째로는 참 면접 시에 겸손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면접 보는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해요. 면접관은 2마디 했는데 면접 보는 사람은 10마디, 20마디, 100마디를 한다는 겁니다. 참나. 이러다 보니 면접관이 그분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뽑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저는 이 대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상담하다가 어떤 분을 봤냐면 정말 5번, 6번 계속 알선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기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5번, 6번 면접을 알선을 했는데, 알선해서 면접을 갔는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물론 자기는 잘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취업 지원관으로서 확인을 해본 바 이분이 너무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많은 분을 뽑아놨다가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만약 불평불만이나 하고 분란이나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면접관이라면 이런 분 안 뽑겠죠. 자, 그래서 면접을 할 때는 자질을 하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또 왕년 얘기를 내가 드렸는데, 왕년 자기 잘 나갔던 그런 얘기를 또 면접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참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독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랑 함부로 하실 필요도 없고요. 현재 충실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그리고 또 면접을 또 우리가 해서 이분이 되면 좋은데 면접에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일하자 그러면 또 일하는 날 또 안 나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러면 과연 저희들을 취업 알선을 해주는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참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결국에는 일을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면접 시에는 항상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고, 그리고 신뢰 있게 그런 자세로, 그리고 성실하게 자세로 임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4번째는요. 정말 성실한 자만이 오래 근무합니다. 참 60세 이후에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경력이 참 중요하죠. 경력이 중요해요. 근데 경력보다도 요즘에는 고용24나 일자리 포털에 가서 채용 공고를 보면 꼭 경력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 조건, 특별히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연령대 어떤 경우는 70세 초반도 있지만 70세 중반까지도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아스럽기 때문에 그런 구인업체에다가 연락을 해보면 경력자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결국은 성실한 분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성실한 분들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지금 53년생이신데 지지난달인가 제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이분을 봤어요. 저하고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내가 근무할 때 그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긴가민가 했습니다. 53년생이면 지금 만으로 지금 72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73세라고 하는데 그분을 봤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경비를 하고 계신대요, 건물에. 역시 옛날에도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근데 그 성실함이 어디 가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성실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 그 성실함이 그대로 돼서 그 건물 경비에서 계속 하지는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령대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찌됐거나 간에 굉장히 일을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연락을 취했더니만은 또 취직을 했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실한 사람 오래 근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령 피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근무하면 오래 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없죠. 자,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리고 60세 이후에 취업을 하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니까 더 의욕적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만 있더라도 넘어갔지만 60세 이제 지나고 나면요. 60세 지나면 저도 60세 넘어서 보면 일하다 보니까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게 있습니다. 이 취업지원관으로 일을 해도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막 알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바로 다 취업되는 거 100% 취업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취업을 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임한다면 어떤 일이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을 해가지고 취업을 한 분 중에 여기저기 또 옮겨 다니는 분들은 다 그런 이유예요. 일이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자꾸 욕심을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는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결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그냥 감사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렇게 되는 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지요? 물론 공감 못 하셨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시니어 취업 지원관으로서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0대 나이에는 취업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내가 맞아야 되고 또 내 건강도 중요하지요. 건강해야만 또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가신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신다면 모든 게 쉬워질 수 있고요. 또한 생업을 위해서든 소일거리로 하시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60대 이후에 물론 노는 것도 좋습니다. 노는 것도 일 좀 하면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일거리라도 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취업 지원관으로 한 10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요. 건강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요즘에는 물론 개인적인 취미생활이지만 당구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당구 아카데미 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구에서 늦바람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정말 누우면은 바로 당구 보이고 유튜브도 다 다운받아 놓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주 햇병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약간 옆으로 좀 얘기가 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일단 60세 이후 참 이제 정말 인생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살아야 할 날은 많고 참 이런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도전하시면서 또 좋은 또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도전하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또 좋은 또 일거리가 또 생기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오늘 어느 지인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이 학교 보안관이 굉장히 경쟁률이 세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번에 보안관이 되셨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른 곳에서는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게 해서 내년 초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참 축하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얘기가 저희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팁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절실한 마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은퇴가성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 좀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